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살펴보고 어제 국내 주시장 또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깔끔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대 강세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 1.17% 그리고 다우존스 0.8%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랜만에 거의 한 줄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13,89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지난 2월 16일 이후에는 좀 최고치까지도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역시 마찬가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거의 60일선 근처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도 비슷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정말 미국 시장이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주에도 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또 마냥 상승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상승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조금의 경계감을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연준의 각종 위원들께서 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좀 매퍼적인 발언들을 했다는 게 특징적이었어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날 CNBC와 인터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데이터상으로 기본적으로 0.5% 정도의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좀 매파였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한 3%까지는 인상해야 된다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이런 또 매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는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협상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감이 일고 있어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시간은 푸틴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뭔가 전쟁도 이제 좀 종료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라던가 푸틴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이런 부분들이 전화통화 이런 게 잇따르면서 사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부분들은 내일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어제 마감된 국내 주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내 주시장 뭔가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어제 시장만으로 본다면은 사실 뚜렷한 방향성 없이 부하권 중심으로 좀 등락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고점은 0.5%대 강세 그리고 저점은 0.2%대 약세였는데요. 장 막판을 제외한다면은 정말 좀 지루한 움직임이 이어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 한 2시 반 넘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정말 지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틀 동안에 갭 상승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 21선 라인에 대한 좀 지지력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틀 동안의 움직임 상으로는 양호해요. 여기서 잘만 버텨준다면은 지난번에 계속 막혔던 자리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2800선 정도까지도 좀 위로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월요일 날 갭상승 출발을 해버리면은 또 지난 목요일처럼 음봉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은 조금 하락을 저는 좀 생각을 했고 좀 하락을 좀 더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락을 하면 오히려 월요일 날 또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 다음에 2800포인트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그림을 그렸었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갭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또 따라붙었을 때 음봉이 나와버렸을 때 그런 경우의 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매수는 2600선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안 하고 2700선 위에서 거기다가 또 월요일날 만약에 상승 출발했을 때 그때 매수하는 거는 늦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 가져보겠고요. 지금 가장 좀 많은 이야기가 도는 건요. 현대글로비스나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중고차 소매 시장 진출 허용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그러면서 이제 어제 6%대 강세를 보이면서
18만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현대글로비스 하면요, 운송에도 핵심 기업이고요. 이미 지금 도매 중고차 경매 시장 등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소매사업 진출까지 한다면은 현대글로비스의 입장에서는 조금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완성차 시장 자체가 뭐 안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그만큼 중고차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도 조금 움직일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신차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이라던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1%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 지금 바닥을 다진 다음에 목요일날 갭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좀 쉬고 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 뭔가 갭상승을 한 이후에 소폭 음봉을 보였지만, 여기서 이제 자리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뭐 18만원대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아 68,000원대에서 72,000원대까지 올라선 다음에 이제는 수요일에 이 장대 양봉이 기준 양봉이 되는 거고요. 중심선, 공교롭게도 지금 그 중심선은 5일선과 11선이 있는 한 71,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71,000원 정도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다면은 뭐 충분히 다시 한번 한 8만원 정도까지, 욕심을 조금 내본다면은 8만원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뭐 반도체가 부족하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런 그에 따른 실적이 안 좋다, 이런 부분들,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엇갈리는 부분이 업종이 자동차인데요. 오히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면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 한번 또 중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니드 같은 경우 시장보다 먼저 움직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121선에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는 한 주일 동안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락한 건 아니고 양호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뭐 올라갔을 때 10만원대 이상에서는 추격 매수 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또다시 밀린다면은 결국은 또 매수의 기회가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21선 라인이 92,000원 정도 수준에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한 45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염화칼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비료, 뭐 농약, 식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뭐 가성 칼륨 부분에 대한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92,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 종목은 뭐 언제든지 10만원 이상, 11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11만원 정도에서 매도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뿌듯함을 느끼려면은 그런 가격대는 저는 한 92,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2,000원 정도가 온다면은 또다시 접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시장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막 올라왔고,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을 때 3월 초반에 좋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갔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계속 순환매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쉴 때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실적이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너무 컸을 때는 일정 부분은 이익 실현을 해주고 밑에서 또 조금 잡고, 그러니까 종목을요, 뭐 한 번에 고점에서 다 팔고 한 번에 저점에서 다 살 수는 어차피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오면 일부 분할 매도하고 저점이 오면 일부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 좀 가장 안전한 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어차피 시장은 지금 박스권입니다. 시장은요, 어차피 여기서 뭐 한 번에 3,000포인트를 막 가거나 그러진 못해요. 바닥은 어느 정도 다져져 있는 건 확실한데, 또 2,800포인트 정도 가면 또 막힐 거고 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해야 하시면서 종목별로 뭔가 기준을 갖고 조금씩 재미를 느끼는 그런 주식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